안녕하세요. 예, 의식역의 배우 김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거의 안 가고 다 계셨네요. 이 근처 사시나봐요. 네, 토요일, 내일 또 하루 쉬시고 출근하셔야 되는데, 오늘 또 일찍 들어가셔야 내일 또 일찍 아침밥도 가족들과 먹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거의 제 감으로는 거의 가신 분이 거의 없는 느낌인데, 네, 딱히 별 내용 없을 이 자리에 끝까지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2시간 가까이 되는 어찌됐든 3인극의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제가 MC 사회를 맡게 됐는데 다소 좀 지쳐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러나 조금 이렇게 또 웃고 떠들다 보면 다시 기운 나니까요. 금방 괜찮아질 거니까 저의 호흡을 따라와서 지쳐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설레임 반으로 좀 이렇게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출연진 분들과 오늘 특별히 연출님하고 저희 작곡가님까지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유라 작곡가님, 성원 정구령님, 형님들 다 와주셨습니다. 이거 앉아야 되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저희의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 여러 질문을 저희가 또 사전에 받았고 또 그 질문지가 또 여기 뒤에도 있기도 해요.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질문에 여러분들 박수가 나올 만큼 훌륭한 답변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에 세우고 저희가 포토 타임을 갖도록 여러분들 지금 뭐 어마어마한 지금 장비들을 좀 꺼내고 계시는데 결국 여러분들 내용보다는 이 비주얼적인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이 나왔을 땐 그 좋은 답변을 한 그 당사자를 센터에 놓고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객과의 대화답게 가장 식상한 코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관객분들이 인사 한번 시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싱 연출 성종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준이나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효일입니다. 네, K 역을 맡은 김종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렬 역을 맡은 이용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재미난 알찬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또 5분이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둘이 알찬 시간 되길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해놨던 질문들을 이제 조금 한 번씩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니싱 초연 배우들이 재연에 다 함께 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거기 캐릭터마다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 다시 참여한 배우들에게 초연과 재연, 이게 뒤에 있다. 배우들에게 초연과 재연의 다른 점, 재연에서 이번 재연에서의 명렬이를 연기할 때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무엇일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 베니싱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계시니 초연의 캐릭터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명렬이를 초연이나 지금이나 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같은 시선으로. 뭔가 아픈 아이고 되게 외로움이 많은 아이고 그 외로움과 가족의 사랑 갖지 못한 부분을 의신에게 받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똑같은데 재연 들어오면서 무연론이라는 우생학이라는 큰 하나의 넘버가 들어오게 되고 얘가 지금 총독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까지 작품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한 색깔에만 치우쳐서 너무 아빠 보일 것 같아서 우선은 그런 여린 마음이나 초연에서 했던 그런 모든 부분들을 똑같이 하고 초연 때 약간 좀 서사가 중간중간에 좀 띄엄띄엄 나오게 되면서 많이 채워지는 부분을 배우들, 다른 배우분들이나 뭐 같이 호흡이나 그런 걸 다 채웠었는데 많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서사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 속에서도 제가 갖고 있는 명렬이의 노선을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까지도 그렇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건 다른 배우님들이 마찬가지실 것 같고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는 안 나왔으니까
그것도 타임은 없는 걸로. 네. 김종구 배우님은 초연에는 물론 참여를 안 하셨지만, 네, 초연 또 이렇게 또 대본과 영상 자료를 접하셨고, 이번에 재연을 참여하시는 혹시 중점을 두셨던 분이 있답니다. 기대없이 네. 이런 건 느닷없이 해야 재밌는 거니까요. 캐릭터에 대해서 중점을 좀 두고 있다면, 네, 이 얘기하기 좀 긴데,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공연을 봤어요. 근데 거기서 세 분의 열연도 보고 너무 좋은 작품을 멋있게 만들어놨구나, 멋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작품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선은 저한테는 재연을 참여하면서 솔직히 굉장히 큰 부담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K 역을 하게 되었고 K 역을 하면서 그 전에 했던 친구들 임진이나 주광이가 만들어놨던 그 역할이 굉장히 단단했거든요. 이렇게 단단함을 그리고 창작 초연을 만들면서 하는 노고나 고민이나 노동이 엄청나게 커요. 근데 그 고민이 눈에 뻔히 보이면서 이분들이 이 K라는 인물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 노력이 관객들에게 물론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제가 공연을 보면서도 실감을 했고 연습을 하면서도 그런 사랑에 제가 다가갈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이 사실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했죠. 고민했죠. K 어떻게 해야 될까. 주광이가 하는 것도 보고 민진이가 하는 것도 보고 연출님 이야기도 듣고 제 생각도 있고. 근데 저는 연습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창작 초연부터 같이 함께 했었으면 내가 생각하는 K의 모습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판이 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좋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그대로 내가 답습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유혹도 있었어요. 그걸 꼭 다르게 한다고 혹은 똑같이 한다고 옳고 그런 건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K가 베니싱이 어떤 작품이냐 물어봤더니 제가 물어봤는데 베니싱은 한국판 뱀파이어 이야기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공연을 물어봤는데 저는 공연을 보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 작품은 한국판 뱀파이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뱀파이어라는 건 작은 소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떻게 하면 뱀파이어처럼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처럼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인간인데 인간과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무언가 때문에 인간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나 우울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의신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점점 인간이 되어가는 어떤 관계를 맺는 한 번도 날 인간으로 봐주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귀신이라고 무서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어둠 속으로 늘 숨어 있었고 물론 내 의지로 햇빛 속으로 나가지 못하겠지만 그랬던 K라는 인물인데 의신이라는 친구는 절 진짜 인간으로 봐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감동과 잠이 왔죠.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한번 작품 창작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초연 미국으로 같이 다 같이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 전 뭐 인터뷰에서도 한번 대답한 적이 있었어요. 뭐 이번 재연의 초연보다 좀 다르게 집중한 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사실 어떤 캐릭터적인 디벨롭 같은 부분은 특별히 더 이렇게 올리려고 하진 않았어요. 뭐 디테일을 더 추가하려고 한다거나 또 디테일이라는 건 또 만들어서 준비하면 디테일이 안 돼요. 하다 보면 나오고 또 나왔다가 어색하면 빼고 뺐다가 다시 아쉬우면 다시 넣고 그러면서 생명체처럼 계속 디테일은 이렇게 지가 알아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지가 알아서 크게 내비둬두고요. 제가 이번 시즌에 이제 가장 조금 긴장하고 있었던 것, 그러면서 꼭 해결하고 싶었던 것은 명렬과 케인은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대화를 별로 나누지 않아요. 그냥 마주치거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이런 정도지만 외신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양다리를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과의 어떤 호흡, 그리고 두 사람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 줄 필요가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스토리와 별개로 그냥 배우로서, 외신이를 임하는 배우로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작품 굉장히 감정이 극단적으로 치달아요. 제 인물 다. 그래서 그 감정의 끝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의 정반대 영역, 감정이 교차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정들이 굉장히 요동치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이 밸런스를 잡는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게 비춰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 되게 좀 많이 심장이 아파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민 친구, 승현 친구, 종 친구가 다시 합류해 주면서 저희 경우의 수가 27페어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의신 입장에서는 이제 양쪽 K와 명리를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3곱하기 3에서 이제 경우의 수가 제가 만날 조합만 이제 9조합이 있는 거죠. 이제 9개의 이제 밸런스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도 또 새로운 밸런스인 거고, 이제 또 그렇죠. 근데 또 그 밸런스가 내일 우리가 똑같이 또 요물보로 한다고 해서 내일이 오늘 공연이랑 또 똑같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공연이라는 놈이 생명체라서 지가 막 알아서 움직여요. 가끔 뭐 아프기도 하고, 가끔 너무 신나하기도 하고, 가끔은 되게 괜찮은 놈이었다고 하고, 좀 지 멋대로 좀 앞다리 갔다리 해요. 저희는 늘 저희 마음에 드는 생명체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에 임하는데 늘 뭐 마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에서 재연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이번에 새로 합류한 이 캐스트들과 기존의 캐스트들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지 의신이로서, 그리고 또 저희 팀의 멘토로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뭐 제 대답은 거기까지 하면 박수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주민아 작곡가님이 오셨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베니싱의 가장 공이 크신 분, 가장 공이 큰 스태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아 작곡가님 함께 해주셨는데, 공식적으로 베니싱 음악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오늘 처음이에요. 심지어. 맞죠? 처음이죠? 예. 오늘 우리 주민아 작곡가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초연, 재연이 달라지, 일단 먼저, 네. 작곡가님으로서 작품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한번 기술적인 질문이 뭐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베니싱이 제가 쓴 첫 뮤지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전에는 그냥 취미생활 겸 막 즐기러 뮤지컬을 봤다면, 이제 베니싱이라는 작품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제 공부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많은 뮤지컬을 보면서 이제는 일하는 느낌으로, 분석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어떻게 이 캐릭터들이나 그런 상황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해서 여러분께 잘 전달해 드릴까 계속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작곡을 했습니다. 진짜 처음이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곡들이 굉장히 좀 수준이 있지 않나요? 네. 아니, 제 느낌이 그래요. 일단 제가 연습할 때 어려워하면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쉬워하면 쉬운 곡이고, 제가 어렵다면 다 어려워져요. 네, 어려우면 일단 수준은 있는 거예요. 좋고 나쁘다라는 걸 떠나서 일단 수준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초연, 재연 달라진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금 얘기해 주셨으니까, 초연과 재연에서 조금 뭐 곡도 추가가 됐고 약간 분위기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곡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일단 초연과 음악적으로 크게 달라진
접근별로 이렇게 곡이 좀 추가가 네, 곡이 추가가 된 점은 일단은 아까 배우님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부족했던 서사나 감정을 조금 더 이제 보충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제 특히 이제 명렬의 캐릭터에 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사실 의신과 K가 같은 뱀파이어로서 5년 동안 그 폐가에서 함께 지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이런 거를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제 생활을 했을까라는 것을 이제 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넘버가 추가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어떤 곡은 막 하루 이틀 만에 나오기도 했고 네. 뭐 어떤 곡은 또 되게 오랜 기간 또 이렇게 네, 네. 기회를 들여서 쓰신 곡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어떤 작곡들을 할 때 네. 어떤 것에 중점을 두며 혹은 또 네. 어떤 것에 영감을 받는다든지 왜 이렇게 영화 속에 작곡가들 역할 나오면 갑자기 막 악상을 그린다거나 이러잖아요. 어떤 그런 게 진짜 있는지 그런 건 없죠? 네. 영화야. 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영화 음악을 공부를 원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대본을 받았을 때 굉장히 구체적인 장면이나 씬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곡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를 마셔나 스키님이나 뭐 밤의 한 켠에서는 햇빛 속으로 같은 곡들은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럴 때 좀 더 이제 캐릭터의 몰입도 잘 되고 감정이 좀 그래서 빨리 쓴 비교적 좀 빨리빨리 나왔던 편인 반면에 명렬 이는 좀 되게 어려웠어요, 저한테. 왜냐면,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이제, 연기에서도 나타나시는 것처럼, 명렬은 어떤, 계속 이렇게 감정이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형에 대한 그런 애정들,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했는지, 아니면은, 그것이 어떻게 한쪽으로 단순한 악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그 감정이 항상 공존해 있잖아요. 되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되게 좀 힘듦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렬곡들은 항상 되게 힘들었어요. 연출님하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계속 그 스태프분들 사이에서는 연출님이 때로는 악역 역할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배우들한테 되게 천사 같은 연출님인데 스태프들한테 막 쪼고 막 이랬던 거 내가 몇 번 봤어요.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누셨는지 어떤 한번 써주세요. 누굴 보이세요? 저는 뭐에 어떤 일을 했는지. 곡에 대해서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들. 일단 그래서 이제 명렬곡 같은 경우는 이제 제때 안 나오니까 데드라인을 계속 좀 지켜달라는 이거를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곡들이 다 너무 좋아요. 확실히 그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좀 빨리 쓸 수 있었다라는 곡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곡들이 이제 가사도 우리 한재인 작가님이 써주신 가사도 들을 때마다 곡을 들을 때마다 가사와 음악에 감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회사 쪽에 빨리 OST 작업 안 하냐고 요구할 정도로 소장하고 싶고 운전할 때마다 듣고 싶은데 뭐 특별한 요구보다 그런 건 있어요. 이 작가님과 작곡가님의 그 감성이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걸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글이면 이런 단어와 이런 상황이면 이런 음악이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다른 곡이 이제 왔었어요. 초연 만들 때 이거는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른 곡인데 이제 일단 장면을 만들어요. 만들 때도 다시 하고 어쨌든 구성을 맞춰놓고 쭉 이어붙였을 때 그때 알게 돼요. 이분들이 이런 느낌을 내려고 하셨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곡이 위대한 발견이라는 곡이거든요. 이 곡이 이 상황에서 가능한 곡인가 했는데 이제 이분들의 감성을 더 확실하게 한 거는 요번에 비과학적인 사실을 듣고서 이분들은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고 이런 감성이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비과학적인 사실도 싸우는 곡이잖아요. 가사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다 좀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의 곡들로 우리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이 작품이 있던 결이 작곡가님의 그 음악을 통해서 쫙 이어져
나눴던 부분을 다시 한번 리스펙트를 하게 되었어요. 요번에 저희가 작품 연습을 시작했던 첫날에 우리가 받았었던 대본에도 이미 그 비과학적 사실 그 씬과 우열론에 대한 그 장면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해의 초연을 마치고 그 사이 시간 동안에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위로에 대해서 뭐 과정이. 우열론과 비과학적을 넣은 이유. 네네네. 형님 안 계실 때 얘기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세 번째 지금 광역가에 대한 참여를 해가지고. 넘어갈까요, 그럼? 아니, 못 들으신 분 계신 거죠? 아닌가요? 들으신 분? 제가 드릴게요, 그냥. 네. 어쨌든, 저희 한 1박 엔딩에 해당되는 밤의 한켠에서 이후에, 의신이 검은 귀신이 되어서 폐가로 넘어간 이후에, 이제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를 이제 보여주는 구성을 초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 과연 K와 의신이 어떤 유대관계가 있었길래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유대감을 가지고 마지막 엔딩까지 치닫는가라는 의문들을 많이 가지셨던 리뷰를 모니터하면서 그 사이 과정을 초연 프리뷰를 통해서 약간 이미지로 보여줬던 부분을 조금 더 장면적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와 더불어 명렬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좀 가질 수 있는 사실은 그 전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넘버가 사라지는 것들 원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거기 장면에서도 여전히 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물론 그 가사 안에서도 우리 훌륭한 명렬이 배우분들께서 자신의 이야기로 승화시켜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를 좀 성취하고자 우열론이라는 조금 복잡한 구성의 넘버 안에서 의신과 K의 유대감을 조금 더 드러내고 그리고 명렬이가 자기 이야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왔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비과학적인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그 두 사람의 어떤 유대감에 조금 더 극대화된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 초연과 재연 사이에 그 기간 동안 또 저희 창작진 그 제작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회의하고 의견 나누고 복수고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또 이제 배우님들, 김종국 배우님 질문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K가 초반에는 파우체를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파우체를 쓰지 않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시대요. 이거 굉장히 간단히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이건 관계 때문에 그런가. 그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요. 유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잃어버렸던 자기의 인간적인 모습을 유신과 어울리기 위한 K들이요. 유신 K가 조선시대부터 살았다는 설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전혀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말투를 조금 조선시대 말투를 사용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고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의신을 만나면서 점점 이제 그 말투를 읽고 의신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그 의신의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파우체를 사용하고 네. 알겠습니다. 우측 한 번만 주세요. 우측 한 번만 주세요. 네, 위에도 한 번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요. 그 도현 배우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갑자기요? 예, 도현 배우님께서는 K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유난히 K를 귀여워하는 의심, K에게 무신명한 의심, K를 부정하는 의심, 결국에는 K와 함께하는 의심 등 K에게 많은 감정을 보여주시는데 도현 배우님에게 있어 K는 어떤 의미인지 K를 대할 때 특별히 중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얘기 작년에 되게 많이 들었어요. K를 좀 많이 귀여워한다. 뭐 수학거리사 같다.
귀엽잖아요. 걔들이 전 다 귀여워요. 실질적으로 저보다 또 이제 한두 살씩 또 동생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도 뭐 병원에 몇 번씩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병원이든. 병원에 가면, 거기 이제 좀 환자들이 많이 오는 좀 유명한 병원들 가면, 동네 병원들 가면, 의사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시거나 아니면 되게 정확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되게 엄하세요. 자기는 되게 아파서 갔네. 하시고요. 주사 한 대 놔주시고요. 들어가세요. 계속 증상되면 한 3일 뒤에 다시 오세요.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굉장히 되게 많이 아픈데, 되게 많이 아플 건데, 조금 아플 거예요. 아이고, 따끔, 뭐 이런 선생님도 계세요. 그 거의 두 종류 중에 하나의 선생님들이 주로 좀 환자분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제가 좀 자주 가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은 제가 상대가 부어서 목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 정도 공연 한 3회는 가능할 거죠. 이런 식이세요. 굉장히 안심. 근데 공연 못할 정도 상황일 때도 그렇게 걱정하세요. 물 먹고 자면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이세요. 그러면 그게 심리적으로 되게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환자가 아파서 왔을 때, 특히 중환자분들이 있을 때 그걸 막 자기가 더 그러면 되게 좀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병원을 가시는데 오늘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아이고 아직 살아계셨네.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뭐 나은 사례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의학이 많이 좋아져서요. 괜찮으실 거예요. 어르신 이런 식이죠. 저는 이제 그런 쪽 의사 선생님을 많이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작품에서 또 기능적으로도 K라는 존재들이 다 좀 과묵하고 어둡고 하니까 K라는 존재가 씬에서 만났을 때 제가 너무 진지하고 차가우면 무겁고 어두운 K라는 인물하고 만났을 때 그 씬의 느낌이 초반 장면들이죠. 씬의 느낌이 너무 이렇게 스릴스릴해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또 죽고 물고 막 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좀 힘드실까봐 앞에서 조금 더 밝게 변하는 모습으로 했었고요. K는 저한테는 흑혈기, 뱀파이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 이 작품에서 아까 배우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뱀파이어물이라고 저는 애시당초 그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른 두 녀석이 세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다른 세 녀석이 섞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K라는 존재는 근데 내가 꼭 알고 싶은 존재, 꼭 이해하고 싶은 존재, 꼭 해결하고 싶은 존재. 조금 더 거하게 얘기를 하자면 보도를 기다리려는 작품에서 보도 같은 존재, 희망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보도에서 보도 같은 존재, 약간 K를 그런 존재라고 봐요. K가 죽으면 사실 의사로서, 친구로서, 천재 의사로서 모든 걸 좀 잃게 되는 상실감이 커지는 그런 존재. 지금 적어도 이 베니싱이라는 그게 시간 속에서는 이 친구가 저한테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어떻게 항상 찍고 가시죠. 들어가셨는데. 또 찍어야 돼요? 네, 있죠. 네, 있죠. 네. 정면. 위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네. 자, 어색하지 않게 빨리 다음 순서. 네. 이어서 편하게 가보고 싶은 용규 배우에게는 의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많다고, 질문이 다 많다라는 문장을 다 들었네요. 용규 배우님의 명렬이는 의신이를 따르고 좋아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보이는 명렬이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좀 그래. 우연론 이후 점점 변해서 의신을 연구 재료로 보다가도 어느 순간엔 동경하고 의지하는 형을 바라보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구라고 합니다. 혀가 용규 배우님의 명렬이에게 의신이는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같은 존재? 아니면 형? 그리고 가족? 실제 가족은 아니고요. 이게 가족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리고 형이랑 있으면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형도 저를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의신이 형을 가장 많이 따르고 가장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형이 저를 밀어내고 빠지라고 넌 몰랐대. 형이 한 말을 저는 어떻게 보면 명렬이는 흘리지 않거든요. 너 인정해. 같이 좋은 의사가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다 보지못대로 믿기 때문에 다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우열론이라는 그 기회가 생겨서 얘가 우생아 그 팀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체내당하고 그래가지고 5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물을 못 낸 거예요. 이렇다. 그 과정 속에서 형에게 찾아가고 형을 다시 찾아갔을 때는 실제로도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삼종창에서도 많은 걸 함께 손에 쥐게 되겠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함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계속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재연에 오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이 왔을 때도 모든 게 다 진심이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했을 때 형이 뭔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더 큰 배신감이 오게 되고 그래서 형을 더 공주로 몰게 되고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유진이 형은 가족 같은 분이에요. 쫑구 배우님. 성공사요. 쑥스럽지만 우측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좌측. 위에서는 좋습니다. 자, 종구 배우님 질문입니다. K가 의신이를 동족으로 만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불빡침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날 처음으로 인간으로 봐줬고 제가 마음을 줬는데 자기 생각과 같지 않다고 꺼지라고 하고 돌아가라고 하고 그러면 다시 또 저는 그 어둠 속으로 혼자 외롭게 지내야 되잖아요. 외로워서 깊은 마음속에서 외로워서 물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한 번만 해요. 아, 못됐네. 박수 많이 안 나왔으니까 그만큼만. 자, 종구 배우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가 자꾸 안 해주셔가지고. 도현 배우님 네네네. 질문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도현 배우님의 의신은 K에게 물리고 난 후 네. 인간들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혹시 반응들을 표현하기 위해 따로 준비하시거나 공부하신 게 있으신지 공연 중에 만들어진 장면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뭐 공부까지는 안 했고요. 네. 그냥 그런 생각했었어요. 저 아이언맨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투쓰리 다 보고 피규어도 좋아할 정도. 너무 비싸서 피규어까지는 못 사는데 그런 거 되게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아이언맨 되게 좋아해요. 그 캐릭터 자체는.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저 중동 지역에 프로로 잡혔을 때 그거를 딱 만들어서 처음에 1편에서 딱 만들어서 그걸 처음 딱 입었을 때 그냥 피규어가 그냥 꼬꾸라지거든요. 그 천재 과학자도 자기가 처음 그걸 입었을 땐 자기도 조정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상상해서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인 연구를 해서 본격적으로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도 한동안 막 난리가 나요. 조작을 못하는 거죠. 똑같다는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뱀파이어에 물렸지만 물렸다고 해서 바로 이 뱀파이어의 능력들을 바로 이거를 활용할 수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단계를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그냥 뱀파이어로 변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장면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의신이가 저 총명하고 저 명랑하고 저 열정적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하나씩 나사가 풀려가는지, 어떻게 점점 망가져 가는지, 그 연구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어떻게 점점 아이가 페인스러워지는지, 인간으로부터 멀어져 가는지, 더 이상은 명렬이와 가까워질 수 없는 위치까지 어떻게 가는지, 그런 장면들을 중간중간 이어지는 장면들에서 많이 보여주고 싶었고, 울리자마자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따라오지 마, 이런 장면 때랑 나중에 이제 꼭 돌아올게 라고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갈 때, 연구실로 다시 갈 때는 굉장히 똑바로 고든 자세로 걸어간다라는 것,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변화의 과정, 이 뱀파이어로서의 이 신체 컨디션을 점점 내 스스로 지배해가고 있는 이 과정, 그런 것들을
작품과 상관없이 혹은 상관있게 그런 것들 좀 계속 깔고 있고 싶었어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실험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 어떻게 그게 이어지는지 저도 좀 관객분들과 같이 좀 호흡해보고 싶어요.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괜찮죠? 네, 그럼 됐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연 관객과의 대화에서 기억이 남는 장면이 있다면 용규 배우의 피해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혼자 남은 명렬이의 삶에 대해 처음에는 피해 축제를 생각했다가 공연을 하면서 점점 외로워지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혼자 살았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재현에서 표현하는 명렬이도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본인이 살려고 취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고 본인이 다시 뱀파이어가 돼서 깨어나고 내가 정말 좋아했던 형은 없고 그리고 그 형은 사라졌고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피해 축제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초연 때 처음에. 아 얘는 진짜 막 다 하고 막 다 부리고 확 다 그냥 할 줄 알았는데 근데 하다 보면서 이 아이랑 좀 더 알아가고 친해지게 되면서 안 그랬을 것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지금도 약간은 되게 페이보다 더 외롭게 살지 않았을까. 근데 실제로 저도 명렬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지금 이게 극중에서 비춰지기에는 그게 안티플러스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지만 만약에 일상에 명렬이 같은 친구가 있었다면 저는 이해가 좀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약을 먹으면 상처가 3초 만에 다 안 가. 어떤 상처든 다. 수술을 해도 막 배를 쬐어. 여기 막 맹장 쪘어. 그런데도 이 약을 먹으면 5분 정도 있고 바로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시죠? 드시겠죠. 근데 그게 한 350만 원쯤 돼요. 근데 굉장히 심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될 정도. 근데 요거 먹으면 싹 나요. 350. 그죠? 드실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심리가 다 그렇게 돼요. 명렬이도 거기서 사실 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희 작품에서는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나쁜 놈이야. 너희 나쁜 놈이야.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방금 안 봐. 자, 연출 있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품에서 이게 또 원형이기도 하고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정지 상태 등을 이용한 배우들의 동선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동선이나 상하순 위치 등을 이용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정지 상태를 의도했다라기보다 일단은 그 무대를 처음 디자인할 때 아무래도 그 시간성에 대한 의미를 담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배우들은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돌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무대 디자인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이었고 그 외에 더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세요라는 그런 디렉션을 의도적으로 드리진 않았고 제가 동선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어쨌든 배우가 가장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뭐 큰 극장에서 많은 테크니컬, 소극장은 훨씬 더 많은 테크니컬이 들어갈 때는 또 거기서 또 다른 미학으로 작업이 되겠지만 소극장에서는 저는 제가 이제 객석에서 앉았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을 때는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신명나게 뭐 신명난다고 해서 막 칼춤추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오롯이 그 인물이 되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연기를 가장 방해하는 게 어떤 인식이잖아요.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저기로 가야 하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배우의 감정선에 따라서 동선을 만들어가고 피치못해 더블 혹은 트리플 퀘스트 스파이의 동선이 달라질 때는 그것조차도 용인해서 사실은 스태프들한테 죄송하지만 거기에 따른 메모리를 매일매일 메모리를 하는 거거든요. 동선이 다를 때. 그게 어디서 그런 게 아니고 일찍 와서 그 배우를 위한 메모리를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초반 프리뷰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그런 이유가 좀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시계 방향, 방식의 방향은 무대 디자인에 따른
거기에 시간성이 담겨 있는 거고요. 동선은 최대한 배우분들이 움직이기 편한 동선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 가장 앞으로도 중점을 많이 두고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전으로 받은 질문들 중에서 마지막 질문은 우리 또 주민아 작가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캐릭터마다 메인 테마로 만드신 넘버가 있으실 겁니다. 그 넘버와 이건 뭐또 즉흥적인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넘버가 있다면 네,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 메인 테마로 만드신 넘버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메인 테마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 어떤 곡인지 네. 드시면 힘드실까봐 일단 이거 주시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다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어쨌든 메인 테마는 각 캐릭터를 가장 잘 드러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의심 테마는 인체의 비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의시는 굉장히 한 가지에 몰입하면 주변의 것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몰입하고 괴짜적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부분 인체의 비밀 첫 부분에서는 이제 막 거기에 몰입해서 정말 쏟아내듯이 그냥 막 말을 막 이렇게 빨리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었고, 그 다음에 피부 아래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자아도취적인 그런 부분을 이제 나타내려고 했었고, 마지막에는 의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욕과 사명감 이런 거를 이제 좀 단호한 톤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참 잘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K는 당연히 이제 햇빛 속으로라는 넘버인데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시노시스에서 K가 10대 후반에 이제 소년과 이제 성인의 그 약간 미묘한 경계에 있는 캐릭터였는데 이제 기존의 이런 뱀파이어물들이 그냥 생각하기에 무섭고 전지전능한 이런 파워와 카리스마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K는 그 시간 속에 딱 멈춰져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소년의 감성과 그런 오래 살아온 약간 여러 가지의 감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그런 음역대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직 사춘기적인 그런 미성도 약간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K가 꿈꾸는 그런 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꿈이나 그런 간절함, 슬픔 그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작곡을 할 때 감정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텍스트가 주는 그런 느낌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텍스트를 시각적으로 아니면 이제 액팅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연출님과 이제 배우님들이라면 저는 이제 청각적으로 이제 이미지화 시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단어의 느낌이나 뉘앙스 같은 것도 이제 음악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K가 나의 밤은 끝없이 이어져 왔어. 밤에 끝에 쫓기고 달리다 문득 뒤를 보니 아무도 사라지고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릿속에 어떤 한 소년이 어두운 평야나 숲속을 막 정신없이 뛰는 모습을 상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누군가에 의해서 막 쫓아 이렇게 도망을 갔겠지만 어느 순간은 그냥 계속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도망을 치듯이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문득 쓰니까 서서 이렇게 쓱 뒤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악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문득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뒤에 약간 그 퍼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쉼표가 이렇게 딱 나면서 음악도 살짝 이렇게 딱 멈췄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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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를 좀 이제 제가 이제 신을 상상하고 음악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뭔가 무의식적으로나마 이런 딱 이렇게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상상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 네, 아니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또, 네. 그리고 명렬은,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명렬은 항상 되게. 명렬이 행복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테마곡은 청춘에서 이제 아무래도 내게 주어진 것에서의 그때까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굉장히 밝잖아요, 명렬이. 그런데 살짝 이렇게 속마음은 이렇게 형에 대한 그런 약간 질투도 있고, 뭐 약간 의심의 씨앗 같은 게 막 발아지는 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이제 어둠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살짝 이렇게 저만의 생각으로 약간 이제 반응계적으로 화행을 하면서 어둠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작곡을 했고요. 네, 그래도 제가 항상 명렬은 아까 말씀드린 감정의 중간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배우님께서 그거를 연기로 잘 이렇게 다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근데 나도 참 명렬이한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하나 물어봐도 돼요? 갑자기? 진짜 없지, 내 번에 없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좀 믿고 따라왔으면 됐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그래야 돼? 그냥 끝까지 형 그냥 믿고 따라왔으면 됐어. 형 위험하니까 빠지라고 했잖아. 너무 화를 냈어. 근데 많이 위험하니까 화가 나지. 저는 아니라고 하면 좀 믿어야지. 그거를 왜 자꾸 못 믿고 의심하고 한두에 같이 있었어?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빠져! 이러면 위험하니까 안 들리잖아. 왜냐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 너무 위급한 상황, 사람 죽어나가고 피가 다 뽑혀나가는데 너가 여기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은 형의 마음인 거지, 이게. 그잖아. 지금 되게 위급하고 위험하고, 근데 너까지 이게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또 내가 너한테 그런 거지 빠지라고. 말을 안 들어. 마음을 못 들었다고. 그럼 그것만 아니었었으면 이 사단이 안 나잖아. 형이 폐가를 안 탔으면 돼요? 그거는 해부를 하려고 간 거지. 너도 그때는 같이 도와줬잖아.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돼. 그거 한테 잘못했어, 네가.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말을 좀 믿을 거면 끝까지 믿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네, 사전 질문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여러분들 현장에 오셔서 했던 질문들 저희가 한 장씩만, 시간 관계상 한 장씩만 받고, 오늘 건대를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각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질문을 하나씩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돌리면 되죠. 그렇죠. 네. 짜잔. 진짜 되게 많다. 형님들이 맞아요. 아유, 달도 금방 올 수가 있네. 질문에 주실 때까지 자세가 많이 불편하고 질문에 답해주셨어요. 가장 편했던 자세가. 근데 내 파카스! 자, 하나씩. 네, 하나씩 뽑아주세요. 하나씩 뽑아주세요. 이게 시간 관계상 내용을 잘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보니까 본인이 그런 것 같은데요. 뭐 하나 일단 뽑아볼게요. 그냥 김도현 배우님 크게 써있어서 했어요. 네. 김도현 배우님 후반부에 쓰는 노부는 3의신이 같이 쓰나요? 배우님한테 커버여서요. 짜증나네. 맞아요, 커요. 네. 이게 사실 기아가 좀 있어요. 이게, 사실 저희 로기 배우가 이번 재연을 하면서 의상팀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한 거예요. 저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달라. 저는 그 업그레이드가 이런 업그레이드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네, 조금 더 고급진, 조금 더 멋진 그런 디자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커졌어요. 심지어 저 때문에 좀 줄였어요. 저 때문에 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조금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명렬이 멱살 잡고 할 때도 조금 불편해요, 많이. 네, 그래서 저는 옛날 거를 입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갖다 치워가지고 지금 없어요. 그래서 사무의실이 같이 쓰고 있고요. 이거는 다 로기의 그거예요. 로기가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아니, 자기네들 사이즈에 맞춰놓고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사실 이게 빨리 무대 밖에서 빨리 팔을 껴야 되는데 작년에 입었었던 옷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스웨터 재질 같은 거라 다 검정색이잖아요. 저 검정색 어둠 속에 들어가서 검정색 스웨터 재질의 팔을 막 넣으려면 이게 팔인지 머리인지 어딘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입다 보면은 여기 후드를 막 이렇게 팔에 입고 막 얼굴을 팔에다가 끼기려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재질을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좀 딱딱한, 조금 이렇게 빳빳한 재질로 해서 그냥 이렇게 쏙 넣을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이번에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디자인도 로기 씨가 자기가 막 인터넷을 뒤져서 수십 가지의 사진 자료를 모델들이 입으신 사진 자료를 본인이 직접 캡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저희 단톡방에다 올려서 이런 스타일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더 중요한 건 그 전날 밤 저한테 먼저 보냈어요. 동의해달라고. 형 어때요 이런 스타일? 근데 막 멋있더라고요. 근데 사이즈를 통일시켜야 될 줄은 몰랐죠 저는. 작년에 입었었던 건 저희가 좀 만든 거였는데 이번 거는 이렇게 만든 반, 제작 반, 이렇게 산 반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가 또 이번 정민 씨도 굉장히 크잖아요. 짜증나요. 아니, 네. 다음 분 뽑으신 분 계신가요? 얘기만 해보세요. 아니. 자, 한 번씩 가보시죠. 네, 저는 네. 연출. 계속 뽑고 계세요. 네, 근데 답을 명렬이가 해줘야 돼요. 예, 비슷한 질문 3개가 다 비슷해요. 명렬이가 이제 우리 작품 끝나고 어떻게 살아갔을지 궁금한 질문이 많거든요. 명렬이 어떻게 살아갔을지 궁금합니다. 의신이 약을 만들었지만 결국 죽는 모습을 봐서 약을 못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을 다시 만들어서 돌아갔을까요? 의신과 K가 사라진 이후에 명렬은 혼자 남아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의신 K와 같이 지내는 그러니까 뱀파이어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약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혹은 K가 의신 문과처럼 존재를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했고 이제 OX로 이렇게 뭐 하시는 것도 있어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의신처럼 살인을 하지 않으면서 살았을 것이다. K처럼 우선 나를 위해 인간의 피도 손 숨지 않고 빨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 질문이 다 뱀파이어의 마지막 거는 살기 위해서 했겠죠. 네. K처럼 의식 그리고 K가 의신을 그것처럼 존재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게 약간 제가 하면 약간 사육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물어서 만들어서 마셔 하고 너 내 말 맞으라. 뭔가 저 교감하고 그런 관계에서로서 약간 의심과 K의 그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만들었다면 그냥 고통받게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도 만들었다는 느낌? 그냥 나랑 뭔가 이게 통하는 사람 만들었거든요. 그런 사람 못 만들었을 거예요. 백신은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명령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형이 이거 백신 만드는 걸 연구 자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걸 만들어서 이걸 써버리면 제 인생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갈등을 할 것 같긴 한데 인간의 되려는 노력? 천재를 찾으면 되겠다. 이거를 가지고 의신이 같은 평생 살면서 천재로 베니싱 2. 그렇다면 찾겠습니다. 거기서는 뭐 명령이나 그래서 관련이니까. 그럼 2018년에도 아직 못 찾아서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어도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뭐 앉으셔서 하셔도 돼요. 네. 연출님에게. 네네네. 이거 그때, 맞아요. 작가님께 질문하셔서, 작가님이 질문 이거 준비 다 하셨는데, 넘어갔어요, 순서가. 이게 뭐냐면요. 연출님, 명렬이 일본 이름이 왜 바뀌었는지 오늘은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준비되겠어. 아키라 키요시가 발견정자에 이제 그 리얼 해가지고 아키라 키요시로 우리가 그때 지은 거거든요. 어감이 좋아서 저는.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천식의 형이 뭐 성 이름 뭐 이렇게 좀 엉망이었고 막 일부러 이상한 이름을 만드는 분들도 계셨고 해서 크게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어감에 그리고 명의를 쌓았기 때문에 아키라 키요시를 했었던 건데 작가님은 그게 이제
다시 재현으로 이제 디벨롭하면서 꼼꼼히 들여다보실 때 좀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윤 씨가 뭐 히라누마, 또 이토 이런 식으로 창시 개명한 사례들이 많아서 이토 키요시라고 해서 윤리얼이 된 거죠. 그래서 성과 그 이름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뭐 이토 키요시가 좀 어색하죠. 당연히 이제 아키라 키요시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작가님의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토 키요시로 부르다 보니까 또 금방 잘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연습 과정에서 이렇게 픽스가 됐고 그런 연유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종구 배우님. K 연기하실 때 참고한 동물이나 대상이 있나요? 네, 저는 있습니다. 늑대를 참고했어요. 이유는 늑대는 무리지어 살아야 되는데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혼자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늑대가 그거 하잖아요.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무리지어서. 그게 K랑 닮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늑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개처럼 인간과 함께 있으면 그냥 개예요. 늑대가 진짜로 그냥 개라고 하더라고. 거기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그 수학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개 배고파갖고 막 눈 뒤집어져서 얘기하는 거나 늑대가 그거 부분적인 그런 식욕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나와서 그런 것만 충족이 되면 인간과 잘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던 사람인데 그게 어울리지 못해서 함께 무리지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 사나운 발톱을 세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늑대를 모티브 했습니다. 정확하게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좋은 답변인 것 나가 할 때는 늑대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할 때는 진짜 강아지 애완 반려견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계속 개처럼 봐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죠. 네, 좋은 얘기라고 믿습니다. 네. 아니,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명현 씨. 예. 개인적으로 각 배역별 좋은 솔로 넘버들이 있는데, 탐나는 넘버가 있나요? 한 소절씩만 불러주세요. 맞아요. 다 하셔야 돼요, 형님들도. 아, 네가 부르는 거지. 아니, 각 배우님들. 어디? 없어, 그런 말은. 한 소절씩만 불러주세요. 너와 뭐가 한 얘기야. 자, 개인적으로 조용히 해. 개인적으로 각 배역별 좋은 솔로 넘버들이 있는데, 탐나는 넘버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마이크 테스트 할 때 나를 마셔라 그리고 형 인체 비밀을 하면서 맨날 좀 놀아요. 논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런 걸 하거든요. 랩같이. 근데 전 항상 형이 이 인체 비밀 할 때 이 손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맨날 따라하긴 하거든요. 그거 잠깐 해볼게요. 나는 의심이다. 시작해야겠는데 사람이 왜 늙어 가는지 어떻게 만들어져 움직이는지 단지 얇은 피부를 늦추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 유난히 까맣고 고요한 밤 낡고 으슥한 이곳에서 위대한 비밀을 알게 될 거야. 이 정도? 예. 박수 나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형님들. 네, 알겠습니다. 요걸 넘기지 마시고. 뭐요? 이거 해야 돼. 배역별. 네, 좋은 솔로 넘버들이 탐나는 거 있냐면 저는 없어요, 탐나는 거. 저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좀 질문이 조금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뽑아봤어요. 저희 둘한테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저에게는 가장 새로운 K인 종국 K와 공연할 때, 제가 도현이 씨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반대로 도현이 씨가 공연할 때 종국 K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국 씨랑 공연이니까 이거까지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싶어서 하나 더 뽑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K에 대한 나름의 그 정서가 있어요.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일단, 민진 K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친구는 이제 글 쓰거나 옛날 조선시대 때 글 쓰거나 뭐 이렇게 먹물로 이렇게 그림 그리거나 이랬던 친구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300년 살았다고들 자기들이 떠드니까 그렇다 친다면 조선시대 한 중기 후기 때
저기 어디 내과 같은 데 가서 글 쓰고 그러다 이제 아버님한테 혼나고 그러면서도 계속 글 쓰고 여기까지 오래 했던 친구 같아요. 이제 민진 K는. 이제 주간 K 같은 경우에 일단 등치부터가 조금 평범치 않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칼도 잘 쓰고 활도 잘 쓰고 말도 잘 타고 약간 좀 이렇게 동네 아낙네들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쁜 놈은 또 아니고 약간 그런 약간 좀 골목대장 같았던 조선의 어떤 무관을 꿈꾸던 청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동구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운 자체가 고와요. 여러분들 실제로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곱고 되게 이렇게 뭐랄까 약간 이렇게 동심이 남아있는 듯한 애아빠예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좀 이렇게 큰 화도 없고 큰 뭐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항상 약간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기운을 전 많이 느꼈어요. 종구 씨한테. 되게 굉장히 좀 다소곳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또 되게 좋아요. 아기자기하게 약간 소년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종구 K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도련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제 공부하라 그러면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아버님 밥 먹으라 그러면 예 어머님 약간 이런 그런 어떤 소년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이모娘이 되고 300년 동안 혼자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약간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무거워지고 그냥 저의 그냥 해석이었던 거예요. 이제 종구 K와 만났을 때는 제가 주로 조금 신경을 쓰는 부분은 그런 어떤 약간 이렇게 다소곳하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이 아기자기한 그런 기운을 좀 해집어 놓으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일부러. 좀 그런 게 좀 있고 이제 뭐 주강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거기에 이제 좀 끌려가려는 느낌이 있고 민지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정적이라 그런 감성을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있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막 이렇게 좀 괴롭힙니다. 그 위대한 발견 때도 막 제가 옆에 막 계속 가서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잖아요. 계속 막 괴롭히고 싶어. 귀여워가지고. 약간 그렇게 좀 대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형과 공연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사실 형이 워낙에 에너지도 너무 좋고 너무 크신 분이라서 무대 위에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도 형한테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로지 형한테만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형한테 좀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그게 전부입니다. 더 얘기하면 사설이라서 형이 너무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 그냥 제가 진짜 정말로 잘 봐주고 잘 반응해주고 잘 화내주고 잘 아껴주면 전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형과 가장 이 공연할 때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뽑았어요? 저 다 뽑았죠. 시간 관계상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작곡가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오늘 이 앞에 계신 분께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는 걸로 마무리해드립니다. 노래 어때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무대에 올라오신 분이니까 또 보호해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저희는 사실 12시까지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럼 여기 되게 화내실 분들 많아요. 일단 보내드려야 되니까, 일단 오늘 관객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인스타 라이브로 오늘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광씨 부르면 자주 와요, 그 친구. 인스타 라이브 많이 하시고. 같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이제 저기 붙어있는 질문지는 각자 가지고 가서 각자 틈틈이 트위터를 통해서든 이렇게 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각자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관객과에 대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연출님부터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차례 관객과에 대한 전 캐스트와 함께 또 오늘 특별히 작곡가님 또 설명으로 작가님 우리 김윤우 음악 감독님 다 함께 이렇게 베니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또 답변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번은 시간들이 참 뜻이 아주 깊고 저를 참 즐겁게 하고 이 작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 다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인데 진짜라고 여겨지는 이 인물들,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좀 소중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좀 생각해야 할 것들 챙겨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고, 어쨌든 전체 통틀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관객 여러분들께 모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벤싱이라는 뮤지컬을 하면서 아까 조연 배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의 되게 생명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의도를 가지고 작곡을 했고, 이제 그리고 여러 뭐 연출니까 감독님, 뭐 배우님들, 뭐 여러 무대나 뭐 그런 걸 통해서 그 의도가 뭐 확실해지는 것도 있고 살짝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로서 생명력을 가지고 막 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 많이 피드백도 주시고 관심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약간 TV 드라마나 뭐 영화랑 다른 점은 신기한 게 이게 뭐 바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거를 반영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재연에 오면서 여러분이 뭐 주셨던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번째 관객과의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끝까지 남아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경험해본 관객과의 대화 중에 가장 많은 출석률인 것 같아요. 네, 중간 이탈자도 별로 없고, 이 정도면은 오늘 관객과의 대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애정이 어느 정도 저희가 느껴지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들었던 얘기 또 듣고 또 들었었던 분도 계실 텐데 끝까지 그래도 그렇게 반응해 주시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연은 생명체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그냥 요리해서 내놓으면 맛은 여러분들이 보고 뱉든지 먹든지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뱉으시면 다음번에 안 뱉게 만드는 게 저희 몫이고요. 항상 이렇게 맛있게 소화해서 화장실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기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K가 의심을 만나서 변화하고 진화하듯이 저도 베니시라는 작품을 만나면서 K를 연기하면서 연구하면서 조금씩 K가 진화하고 변화하고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표현하는 K가 어떤 모습일지 저도 기대가 되고 궁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저희의 이야기를 귀담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공연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더 노력해서 더 좋은 베니싱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명렬로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뮤지컬 베니싱 관객과에 대한 세 번째 자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마무리로 저희 전원과 포토타임 한번 하고 포토타임 한번. 아니, 아니, 오세요. 아니, 스페셜 한 건데. 스페셜 한 건데. 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사진 한번 찍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해치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가운데 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위에도 한번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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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실실로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잘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뮤지컬 베니싱 11월 말까지 계속 쭉 달려갑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했고요. 여러분 공연한 거보다 남은 차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27개의 조합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신 만큼 작품은 성장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